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이 하나가 떴습니다. 생각보다 좀 지연될 줄 알았던 이 체코 원전에 있어갖고 오늘 한수원이 25조 체코 신규 원전을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2 원전 발전소 EDU2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아랍에미레이트 이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유럽 시장에 진출한 첫 성공 사례로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기사가 뜨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이제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메이저 방송사라든지 이제 언론사들에 있어갖고 이런 기사가 뜨는지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YTN 쪽, 연합뉴스 쪽, 뭐 KBS 뭐 이런 쪽에서 다 계약 성사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고, 또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으로 해서 또 공시를 또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조선일보 해갖고 2024년 7월 18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유럽에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내용 보도에 대한 해명 위약정에 대한 재공시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었고, 이후 체코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실시 중단하라는 뭐 가처분 신청 냈는데, 오늘 2025년 6월 4일 현지 시간자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서 한수원과 발주처가 이제 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정 이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한수원과 당사 간의 이런 기자재 공급 그리고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 결정나는 사안이 결정된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 본계약을 체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런 그 기자재 이런 발주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좀 뭐 결정이 되는 대로 이제 공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약간 규모에 따라서의 어떤 그 파급력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번에 체코 두코바니 이 원전 관련해 갖고 1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 1000을 이제 공급을 할 건데, 이게 이제 2기가 공급이 될 겁니다. 2기. 한 개당 이제 13조 정도 돼요. 한 개당 13조 곱하기 해서 한 26조, 25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제 되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제 한수원이 이제 주 계약자로 참여하고, 한전이 아마도 이제 설계 쪽을 담당할 것 같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는 이제 주기기라든지 시공 쪽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대우건설도 같이 시공 쪽으로 들어가고, 한전 뭐 KPS나 뭐 이런 데가 이 시운전 정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기라든지 이런 시공 부분에 있어갖고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이 수주가 나와 줄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이번 사업에 대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가는 규모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3.5조에서 4조 정도, 한 25조에서 한 예를 들어 25조에서 한 3.5조에서 4조, 요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가져가는 좀 캐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또 가장 또 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이 가스터빈 사업.
최근에 이제 가스터빈 사업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최종 성능 시험을 이제 마쳤다. 이제 곧 이제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이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가스터빈이 대부분 다 원료가 뭡니까? 이 천연가스로 쓰거든요. 천연가스를 이제 연료로 쓰기 때문에 석탄과 비교를 해봐도 뭐 약 한 45%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적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개발을 한 이제 수소 터빈 기술, 수소 혼소, 그러니까 수소 혼소 가스 터빈 기술을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죠? 이번에 이제 최종 성능 그 검사를 마친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DGT6 300HS2. 요게 이제 수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탄소 수소 연료를 기존 연료에 이제 혼합해 갖고 사용함으로써 이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친환경 발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앞으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것이고, 이 발전량이 좀 일정하지 않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터빈의 어떤 전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500조까지 성장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2050년도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줘야 된다.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가스터빈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발해 왔던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번에 최종 성능 시험을 이제 마치고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 성능 시험을 이제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북미에 이 굉장히 좀 니즈가 많아요. 지금 뭐 가스터빈도 그렇고 SMR 지금 협의가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이 SMR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고, 그걸 그 물량 대응을 위해서 지금 생산 캐파도 늘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팅이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숫자만 찍히면 됩니다. 투자도 잘 해놓고 기술은 다 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따른 투자도 다 이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2분기 때는 이제 순이익에서 뭐가 된다? 흑자 전환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앞으로는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차트 좋아하시니까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일봉상으로 오늘 사실 갭상승이 일어났어요. 오늘 호재가 떴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왔지만 일정 부분은 갭을 어느 정도 메꿔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형태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 지금 장 초반에 45,800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오늘 이제 오늘 저가 라인이 43,100원을 찍고 지금 45,750원으로 지금 반등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전체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 이제 후장으로 이제 가면서 시장은 조금씩 이제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좀 다시 회복세를 보여준다.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이슈도 있었고, 이제는 이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숫자가 찍힐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찍히느냐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조선 쪽도 작년부터 해서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단순히 뭐 1, 2분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선업계 사실 몇십 년 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이 슈퍼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갖고 그리고 이제 원전 또한 앞으로는 이제 소형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가스 터빈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 믹스 효과가 앞으로 일어나면서 숫자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찍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투심을 이제 봤을 때 오늘 아까 외국계가 프로그램 매도를 거의 이제 100만 주 이상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좀 축소가 됐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장 초반에 매도를 쳤지만 다시 매수로 메꾸면서 지금 낙폭을 줄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기관들은 그냥 매도를 치지만 낙폭을 줄여주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지금 전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외국계에서는 딱히 이제 잡히는 게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3시 반 이후에 수급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 기타 법인 쪽이랑 하겠지만 최근에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런 쇼커버링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었거든요. 모간서울부터 시작해갖고 JP 모간, 신한창구, 그리고 시티그룹, 골드만, 메릴린치, UBS, 뭐 HSBC 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까지도 지금 최근 들어가고 쇼커버링을 좀 상당 부분 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신한증권 창구라든지 뭐 이런 이제 좀 여러 증권사 창구에서 창구를 통해서 이런 외국계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한증권 창구는 뭔가 이제 의심 가는 세력들이 좀 있거든요. 과거부터 이런 바크레이즈 캐피탈 같은 이런 외국계 세력들이 이런 신한증권 창구를 좀 대리인으로 해갖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점들로 봤을 때 이런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외국계들이 또 공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쇼커버링 물량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순수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오늘 하락 물량을 어느 정도 기타 법인 창구에서도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만큼 좀 낙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 자, 이번 월봉도 굉장히 강한 월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월봉의 윗꼬리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점 46,700원 형성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어딜까? 자,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을 추세를 그어 보게 되면 요런 추세가 이제 나와주게 됩니다. 요런 추세가 나와주는데요. 여기서 추세 상단 라인이 얼마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만 원대가 추세 저항 라인이 됩니다. 이 구간. 물론 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낸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지금 추세는 단기적인 추세고 여기를 이제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이건 더 가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윗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런 구간들처럼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아주느냐, 그리고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먹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향후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5만 원대는 5만 원 라인은 일단은 강력 저항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계속해서 또 들어와 준다. 그럼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차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겠죠. 윗꼬리를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또 받아주느냐. 거기에 따라 갖고 우리가 좀 변동이 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 생물체와도 같고 그 생물이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커가는지 그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증시의 환경 그리고 이제 원전 업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신재생 마찬가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돈들이 또 어느 정도 들어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갔고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월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동안 빠졌던 게 엄청 빠지는 구간들이 되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한번 추세를 전환해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들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세를 주면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조정이 나왔듯 이런 식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맥점이 바로 이제 5만 원 구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 NBT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타점을 또 드리고, 여기 소액으로 또 매매 하시면서 좀 실력 쌓으시라고 이렇게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텔레그램 안에서 또 수익을 또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가방 컴퍼니 드렸고 아가방 컴퍼니가 또 이런 식으로 매수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셔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SN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이니까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